안녕하세요, 마요회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일부는 이 빨간색의 지금 하락을 보이곤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초록색을 보이면서 그래도 좀 상승의 기운이 또 느껴지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뜨겁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 온기는 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가운데서도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요것이 1시간봉 차트거든요. 그런데 지금 현재가 요 주황색 선이 지금 92K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92K의 저항에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저점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현재는 이런 삼각 수렴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비트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얼마 전이었죠. 이렇게 7일간의 급등세가 나온 이후로 지금 더 이상의 급등세는 없으면서도 현재는 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런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와 같은 흐름이 이미 우리가 한 일주일 전이었죠. 그때가 11월 12일이니까 정확하게 일주일 전인데 이때 이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거든요. 하루에 10% 상승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%가 넘는 이런 상승이 나왔었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 비트코인이 꺾이기 이전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때 그러니까 그 전날에 10%의 상승이 나왔으니까 미친 관계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설사 이제는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전혀 쫄 필요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그 이유가 제가 여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 10월과 제가 비교를 하면서 이때도 이 ETF 승인이라는 가짜 뉴스가 신호탄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날 이후로 지금 7일 연속의 상승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26%를 상승을 했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30%의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급등세가 나오면서 상당한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상승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이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랐다가 좀 완만해지는 그래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때는 이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때 흐름과 상당히 좀 비슷하게 흐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떠하냐?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보시는 것처럼 급등을 한 이후로 현재는 이런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이때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이 상당히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 이 비트코인이 완만하게 움직일 때 무엇을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기가 딱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가 요거죠. 작년 10월에도 이 비트코인이 급등한 구간 그 이후로도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쭉쭉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현재 이 알트 시총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?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요게 지금 토털2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을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만 해도 제가 일부러 안 지웠거든요. 이때쯤에 위치하면서 앞으로 12%의 상승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현재는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로 앞으로 5%만 더 상승을 하면 지난 3월의 전고점 여기를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진 않을 순 있어도 그래도 지난 10월의 흐름과 상당히 좀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흐르는 그 이유도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이 미 대선 트럼프 당선이라는 강한 신호탄이 지금 그 시작으로 작용됐기 때문에 강한 호재에 의한 급등 후 나오는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과 또 그에 대한 알트코인들의 반응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비슷하게 흐를 수 있다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. 그런데 실제로 지금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에도 지금 이 알트코인들이 확 좀 불이 붙지 못하는 그 이유가
아무래도 이 이더리움, 이놈 때문에 영향이 클 거예요. 그래서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3월에 이 전고점을 아직도 돌파를 못하면서 뭐 이 하락 채널조차 돌파를 못했습니다. 그런데 그러면서도 최근의 그 흐름은 좀 비트코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, 이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때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은 이후로 이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하면서 이 저점은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이더리움만 보면 좀 답답하다, 이 이더리움이 좀 가야 다른 알트들, 특히 이 비메이저 알트들이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이더리움이 움직이지 못할까?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.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진짜 큰 상승을 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이미 말씀드리기도 했어요. 이때 그러니까 10월 24일 영상에서 그러니까 이때 10월 24일이 장 분위기가 어땠느냐, 그럼 다시 보시면 10월 24일이 이때거든요.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이 지금 하락 채널에도 바닥에 있을 때, 그래서 한창 이때가 정말 알트들이 곡소리 났을 그때인데, 그래서 이때도 하도 이 이더리움이 안 움직이니까 과연 이더리움이 움직이나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던 때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이 비트코인이 지난 사이클에서 언제 움직였느냐, 2020년 10월 21일 7%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한 반면에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길 또 보시면 요건 이제 이더리움 차트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가 2021년 1월 3일 무려 26%나 상승을 하면서 그 이후로 지금 이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나서 약 2달 뒤쯤에 그때부터 이 상승세를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뭐 마음 같아서는 이더가 빨리 가면서 이 알트들, 특히 이 비메이저 알트들을 좀 견인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, 근데 이것은 우리들의 바람일 뿐이지 실제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11월 초 대선 이후로 이 비트코인이 스타트가 걸렸기 때문에 그로부터 뭐 한 2달 뒤로면 마찬가지로 한 12월 말이나 요 1월 초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뭐 비트나 이 이더리움이나 뭐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불장 사이클의 그 흐름과 상당히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현재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과거와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고 또 변칙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, 그런데 뭐 세세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과거와 패턴이 지금은 다르고 변칙적으로 흐른다는 이 얘기는 뭔가 과거는 좀 더 쉽게 좀 움직였고, 근데 그에 반면에 지금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고 들리기도 하는데,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비트나 알트는 힘들었고 지금 역시도 힘들다는 겁니다. 왜냐면 뭐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이 코인들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심리 싸움이다,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이 코인 움직임을 보게 되면 과거와는 다른 것 같고 변칙적인 것 같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비슷하게 흐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좀 큰 그림에서 한 발치 떨어진 관점에서 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저는 그걸 의도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달 전, 뭐 이런 영상이나 뭐 일주일 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런 관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순항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이 코인에게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이제 이 비트는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 요 리플을 또
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그래서 현재는 1580원대로 뭐 그렇게 빠지지도 않으면서 예전에 이런 리또 속의 모습은 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최근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이 로그 차트 기준으로 또 저항대를 체크를 해보면 이 노란색 선이 이 로그 차트 기준으로 7년 장기 하락 추세선을 의미를 하는데,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어제 일봉 마감도 이 하락 추세선 바로 밑에서 마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지금 현재도 어제보다는 살짝 조금 더 상승을 하긴 했지만 뭐 여전히 지금 이 장기 하락 추세선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지금 강한 저항대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런데 지금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최근에 이 강력 매도 시그널 중 하나로 말씀을 드렸던 이 리플 BTC 페어,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 리플 BTC 페어가 비트코인 대비 얼마나 이 리플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느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리플이 10%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20% 상승을 해버린다면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달러 가격이 상승한다고 이 리플 BTC 페어 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좋은 흐름이 나와야만 상승하는 구조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이클에서 성공적인 매도로 엑시트를 하려면 이 페어 값의 상승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불장 초기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과거와는 다르게 이 리플이 이런 큰 상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서 조만간에 이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본 것이 마찬가지로 이 리플 BTC 페어긴 한데 요것은 일봉이 아니라 1시간봉으로 체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시점을 보시게 되면 저점은 올라가면서 이 고점은 낮아지는, 그래서 요 삼각 수렴 형태를 지금 거의 끝부분까지 수렴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뭐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, 그런데 이와 비슷한 흐름이 요때죠. 날짜로는 11월 12일부터 한 14일까지, 그러니까 이때가 이 리플이 좀 상승을 하면서 그럼에도 이 1000원대 저항대에 막혀가지고 막 오르내리고 있을 때, 이때 이 리플 BTC 페어가 삼각 수렴을 그리다가 결국에 이렇게 상방으로 슈팅을 한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 상황도 이때와 비슷하게 이 삼각 수렴 끝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? 이것이 궁금할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기대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모르겠다,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밤 이 텔방에다가 저의 의견을 또 남기기도 했는데요.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 7년의 강한 저항대와 또 최근에 이 강한 리플의 힘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는 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에는 이 리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. 설령 당장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종 승자만 되면 됩니다. 뭐 물론 당장 이기면 좋겠지만 결국의 시간의 편은 리플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뭐 이 리플에서도 7년 저항대라는 그 곰과 상승의 힘이 누적되며 또 응축된 황소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과연 어디로 움직일지 아마 조만간에 그 결과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요.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의 바람대로 좀 흘렀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엔 그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